왜 딸은 이재명을 지지하고 엄마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할까? 왜 아버지는 김문수를 지지하고 아들은 욕을 할까? 아들은 이준석이 돼야 한다고 하는데 왜 아버지는 이준석을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만 할까? TV에 정치 뉴스만 나오면 왜 우리 가족은 싸울 준비부터 할까요? 같은 후보를 보고 왜 아버지는 박수를 치고 자식은 욕부터 할까요? 정치도 계속 싸우고 있고 가족의 감정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TV에서 뉴스가 시작되면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들은 휴대폰을 들어 올립니다. 어머니는 혼잣말처럼 저 사람은 뭔가 믿음이 가라고 말하고 딸은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그 순간 밥상의 분위기는 멎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싸우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에서 다르다는 선이 그어지죠. 이 장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은 바로 그 순간에서 출발합니다. 정치 얘기만 나오면 싸우게 되는 가족들. 왜 우리 가족은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부모님이 좋아하는 정치인을 자식이 비판할 때 그건 단순히 다른 의견일까요? 아닙니다. 그 순간 부모는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살아온 삶을 부정당했다. 반대로 자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모른다. 우리는 정치를 두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시대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어느새 가족의 감정을 찢어놓습니다. 이제 그 갈등의 진짜 원인을 파헤쳐 봅니다. 그 뿌리는 우리가 각기 다른 정치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왜 부모는 안정과 질서를 말하고 왜 자식은 공정과 분노를 외치는지 시대의 경험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런 정치인을 좋아하시는 걸까? 우리 애는 왜 그렇게 삐딱하게만 볼까? 같은 나라에 사는 가족인데 왜 이토록 다를까? 하지만 사실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 봤던 대통령은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은 실제로 밥상에 고기 한 점을 더 올리는 일이었고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말은 진짜 전쟁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죠. 그 시절엔 말보다는 실행이, 토론보다는 복종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나라가 일어섰다고 그들은 믿고 살아왔습니다. 반면 자녀는 어땠을까요? 비정규직, 취업난, 월세, 학자금 대출, 집값 상승, 연금 개혁. 국가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믿음보다는 국가가 공정하지 않다는 회의감으로 성장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 나라에선 줄 잘 서야 산다는 걸 배웠다. 이런 경험은 자녀 세대에게 공정, 기회, 자기 표현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기준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부모는 지켜온 시대를 말하고 자녀는 바뀌어야 할 시대를 말합니다. 부모는 나라가 힘들 땐 참아야지라 말하지만 자녀는 왜 나만 참아야 하죠? 라고 되묻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경험의 차이에서 오는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어떤 50대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깨끗한 분 같았어요. 조용하고 품위 있고 그 자체로 신뢰가 갔죠. 그런데 딸은 말합니다. 그 사람 아들 특혜 의혹 있었잖아요. 정의와 공정은 말뿐이었어요. 어머니는 당황합니다. 그건 일부 언론이 그런 거지. 딸은 단호합니다. 엄마가 말하는 깨끗함이 저한테는 현실 회피로 보였어요. 이준석 후보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당대표가 어른들 말도 안 듣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선 되겠냐? 아들은 말합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기득권 정치가 안 바뀌니까요. 그 사람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갈리는 건 정치인의 품격이 아니라 기득권을 보는 시선, 사회 구조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정치 성향은 단순히 의견 차이가 아니라 삶의 서사를 통해 형성된 정체성입니다. 즉, 부모에게 정치란 내가 살아온 길을 지켜주는 것이고 자녀에게 정치란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욕하면 그건 아버지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이고 자녀가 신뢰하는 정치인을 비난하면 그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꺾는 일처럼 들리는 겁니다. 연금 이야기를 해보죠.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30년 넘게 꼬박꼬박 냈어. 그럼 조금 더 받을 권리도 있는 거지. 자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평생 더 내고 정작 받을 땐 못 받을 수 있어. 이게 공정한 거야? 여기엔 이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와 공정, 국가에 대한 기대치가 완전히 갈라져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지지하는 정치인은 이 나라를 지켜온 방식을 대표합니다. 자녀가 지지하는 정치인은 이 나라가 바뀌어야 할 이유를 상징합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시대의 마음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왜 더 이상 정치 이야기를 말하지 않게 되었을까? 괜히 또 싸우게 될까봐 그냥 참았어요. 정치 이야기를 꺼냈다가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 피하고 멀어지기 시작했다고요. 처음엔 작은 다툼이었지만 점점 그 다툼은 의견 충돌이 아니라 삶을 평가당하는 기분으로 번져갑니다. 2025년 보수 진영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한때 노동운동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보수 진영의 상징으로 변모했죠. 그를 놓고 한 가족 내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김문수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야지. 꼿꼿하잖아. 아들은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아버지, 진짜 지금 시대가 어떤 때인데 김문수예요? 그 사람 토론할 때 정신병자 어쩌고 하는 거 보셨어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건 그냥 비유를 한 거지 진심으로 한 말 아니야. 아들은 한 번 더 묻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람처럼 말하는 게 당연하다고 느껴지세요? 여기서 갈등은 폭발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김문수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부정당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들은 김문수의 발언을 정신적 폭력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인물이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 세대를 모욕하는 일이라고 느끼죠. 어떤 70대 아버지는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나 말투로나 명확하게 잘라 말하는 스타일이었다. 결단력과 리더십이 대단했지. 자녀 세대는 다르게 말합니다. 자기 말만 하고 국민 말을 안 듣는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갈등이 발생하는 건 단순한 감정적 불쾌감이 아닙니다. 소통이 안 되는 관계에 대한 깊은 단절감, 우리 목소리는 애초에 들릴 생각이 없는 거구나라는 상실감입니다. 어떤 60대 어머니는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했어.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느껴졌잖아. 하지만 30대 자녀는 정반대입니다. 엄마, 부동산 정책 터진 거 기억 안 나요? 우리 세대한테는 기회 박탈 그 자체였어요. 말은 따뜻했지만 우리에게 현실은 너무 차가웠어요. 또 어떤 아버지는 말합니다. 이재명은 똑똑하긴 한데 왠지 믿음이 안 가. 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다른 정치인들처럼 위선적이진 않잖아요. 적어도 자기 말은 자기 입으로 하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누구를 좋아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감정을 정치에서 찾고 있는가입니다. 부모는 정치에서 안정, 위로, 신뢰를 찾습니다. 자녀는 정치에서 공정, 직설, 변화의 가능성을 찾습니다. 처음엔 다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말다툼 속에서 이 다름은 비난이 되었고 그 비난은 상처가 되었으며 그 상처는 결국 말하지 않음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냥 엄마랑은 정치 얘기 안 해요. 넌 아직 어려서 모른다. 또 그 얘기 하려면 나는 나갈게. 우리가 대화를 그만두는 순간 서로에 대한 이해도 멈추게 됩니다. 정치 얘기를 하다가 마음이 상한 건 정치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상대방의 정치 성향이 내 삶을 무시하는 듯 느껴졌기 때문이고 상대방의 말 속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당 간의 다툼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에 대한 싸움이며 존재의 인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치를 말하지만 사실은 감정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시대와 인생을 방어하고 있는 거죠.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갈등을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피하는 것이 언제나 해결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를 통해 서로의 생각, 감정, 경험을 나눌 수 있다면 가족은 더 깊이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누가 옳으냐를 겨루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가를 묻는 대화여야 합니다. 어떤 60대 아버지는 말합니다. 그 이준석은 진짜 잘못됐어. 어른들 상대로 싸가지 없이 굴고 아들이 발끈하며 말합니다. 아버지는 꼰대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 하는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걔는 5년, 10년 더 지나가야 해. 더 나이가 들어서 숙련돼야지. 아들이 말합니다.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이 지금 나라 이 모양 만든 거 아니에요?
이 대화는 결국 서로를 공격하는 말로 끝납니다. 서로의 정치인을 비난하며 결국 서로의 삶을 부정하게 되죠.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는 이준석이 왜 그렇게 불편하세요? 아버지가 담담히 대답합니다. 말하는 태도도 그렇고 당을 깨는 것 같고. 아들도 신중히 말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점이 좋았거든요. 지금 정치가 너무 답답했는데 처음으로 시원하게 말하는 사람 같아서요. 아버지도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그런 게 오히려 무례해 보이던데. 이건 누가 맞고 틀리냐가 아니라 서로의 시선과 감정의 차이를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공감 대화의 핵심 원칙 3가지.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라고 묻기. 반박이 아니라 탐색의 말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공격받는 느낌을 줄이지 않고 상대가 감정을 설명할 기회를 줍니다. 내가 느낀 감정 중심으로 말하기. 아버지가 그 정치인 지지할 때 왠지 제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판단 대신 감정 전달로 대화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던 이야기를 꺼내기. 그때 왜 그 정치인을 믿게 되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며 과거의 서사를 들어주면 정치가 아닌 인생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다음 사례를 들어볼까요? 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합니다. 엄마, 그때 부동산만 제대로 했어도 우리 세대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어머니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분은 진짜 따뜻한 분이었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애쓴 분이야. 싸움으로 이어질 뻔한 대화에서 딸은 말을 바꿨습니다. 엄마가 그때 문재인 대통령 믿었던 이유, 그 시절 상황에서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저도 들어보고 싶어요. 그제야 어머니는 말합니다. 그 사람 말이 조용하고 무섭지 않았어. 내가 평생 힘든 사람으로 살아왔잖아. 근데 그 사람 말 들으면 내가 국가의 일부라는 느낌이 처음 들었거든. 그날 대화 이후 그 집에서는 정치를 놓고 다투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정치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을 나눴기 때문입니다. 다음 명절, 단톡방 혹은 저녁 식탁에서 정치 얘기가 나왔을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왜 그렇게 생각하시게 됐어요? 엄마, 그 시절에는 어떤 뉴스가 제일 무서웠어요? 나는 그 사람 보면 우리 세대 생각이 나. 엄마는 어떤 사람 보면 젊은 시절 생각나. 이건 토론이 아닙니다. 기억을 꺼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공감을 다시 잇는 대화입니다. 우리가 싸웠던 건 정치가 아니라 정치라는 이름을 빌린 상처와 불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치를 통해 서로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만한 회복의 길도 없을 겁니다. 어느 집에서나 뉴스를 보다 말고 침묵이 흐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대통령 이름을 꺼낸 순간 공기가 무거워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명절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감정의 거리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엔
분명히 사랑이 있었고 배려가 있었고 함께했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정치와 가족,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걸. 연금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의 불안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서로에게 설명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이해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한 어르신은 말합니다. 나는 김문수가 참 믿음직해요. 말은 느리지만 꼭 필요한 말만 하잖아요. 자녀는 대답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 답답했어요. 요즘 세상엔 민첩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 두 사람은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공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내 자식 세대가 느끼는 박탈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그게 바로 아버지 세대가 혼란 속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선택한 가치였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정치란 결국 우리가 어떤 세상을 꿈꾸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부정하는 건 서로가 서로의 꿈이었던 시절을 지우는 일이죠. 어린 시절, 우리는 아버지를 세상의 기준으로 삼았고, 어머니를 진실의 목소리로 여겼고, 자녀는 그 부모의 희망이었습니다. 그 관계는 정치로도 끊을 수 없는 가치입니다. 정치는 바뀌어도 가족은 바뀌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5년에 한 번 바뀌지만 아버지, 어머니, 아들은, 딸은 평생을 함께 갑니다. 우리는 다를 수 있지만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에이, 아버지랑은 정치 얘기 안 해. 우리 아들은 아직 뭘 몰라. 어머니랑 정치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해. 우리 딸은 왜 그 사람을 찍으려는지 모르겠어. 혹시 이런 생각이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그분께 한번 이야기를 걸어보세요. 요즘 뉴스 많이 나오던데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는 왜 그 정치인이 마음에 드셨어요? 그 대화는 시작일 뿐입니다. 정치 얘기가 아닌 삶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는 언제나 갈등을 낳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을 피하지 말고 상처 주지 않으면서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가족 안에서 정치를 대하는 가장 성숙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내는 순간 가족은 다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마음 한켠이 아릿했던 분이 계시다면 아마 그만큼 누군가와 다시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겠죠. 정치는 다를 수 있어도 함께 웃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늙어가는 가족이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대화가 작은 이해와 공감으로 다시 시작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이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가족의 단절을 막는 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르지만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계속 찾아가 봅시다. 감사합니다.